솔리마 타일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몸소 공장을 찾으시어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2014년 8월 2일 우리 공장에 찾아와서 제일 먼저 공장 이름부터 지어줬습니다. 천리마 타일 공장이라고. 천리마 대거저수기 구정신 구계백으로 건설이 대번 연결을 이뤄나가는 데서 공장의 앞장설 때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고 굉장히 무더웠는데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이제 온몸을 땀으로 죽쓰시면서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기술, 우리 자원으로 질 좋은 건제품들을 꽝꽝 생산해내니 얼마나 좋은 것 같으면서 천리마 타일 공장은 주체가 철저해서 온 공장, 애국적인 공장, 볼수록 물 수 있고 쓸모 있는 공장이라고 이렇게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문제가 제품의 질 문제하고 다양화, 다색화, 다정화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수입병을 뿌리 뽑자고 해도 그래 제품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의 건설물을 짓자고 해도 타일의 다양화, 다색화, 다정화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한가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우리들은 창조적 지혜도 합치고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경험 교환 운동도 벌려서 많은 도안들을 창작해서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안하고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로 장식된 건축물마다 해서 우리 인민들이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더한가로서의 궁지와 자부심이 막 넘쳐납니다. 지금 이곳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과학기술을 앞세워 타일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 자재들을 국내 자원으로 보장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자력부강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당 창건 75돌을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화력탄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전차와 탄차,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 부속품들을 제때 생산 보장해서 갱작업의 기기화 비중을 높이면서 능률적인 굴진 공법들을 받아들여 예비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축기와 차감기, 운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서 화력탄 생산 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원산 발전소 건설 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고성 군민발전소 1호 발전기실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미 발전기실 건축공사와 방수로 공사, 주변지대 정리를 끝낸 이들은 인입선 도로 확장 공사에 용량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속했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압력관로 설치를 위한 기초굴착 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평강 군민발전소 물길굴 건설요단 일꾼들과 돌격대원들도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맡은 물길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에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많습니다. 철원군 2대대 대대장 홍종선 동무는 각이한 암질 조건에 따르는 그 천공 배치, 그리고 각도 보장, 차감을 둔숙하게 하는 그 차감 명수이고, 그리고 강원도 철도건설요단 대대장 최강일 동무는 이거 공기배관 연결해서 그 철판과 나사를 전혀 쓰지 않고 공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제작한 창안 명수입니다. 같은 대대 박성진 동무는 이 압축기의 작용 원리를 환히 꿰뚫고 그 자기 실적에 맞게끔 압축기를 개조해서 공사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 혁신 안들을 모든 대대들에 일반화해서 여단 전반적인 공사 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천만군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질 좋은 학습장을 많이 생산해서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학습장이 2륜차 자동차에 실려서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가닿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사업을 중성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자식들을 위해 마음 쓰는 사랑이 가슴에 젖어들어서 매번 감회가 깊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심리적 특성에 맞게 표지도안을 계속 바꿔줘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이 간곡한 당부대로 이번에도 우리는 현상음에서 당선된 수백 건의 우수한 도안들을 반영해서 모든 학습장 표지도안들을 새롭게 형성했습니다. 우리 제품을 쓰게 될 주인공이 당에서 그처럼 사랑하는 법애들,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생산 정상화의 동험을 한시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생산자의 자각이라 할까, 이게 더 높아집니다. 류경 김치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계절적으로 공급되는 여러 가지 남태들과 또 기능성 남태들을 이용하여 7가지의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제품의 질과 미생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또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활발히 벌려서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 김치의 맛과 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한 세상들을 하나라도 더 내놓기 위하여 누구나가 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무리를 쓰고 더 노력한다면 인민들의 여고 수준을 능히 따라갈 수 있다는 신심이 생깁니다. 사동구역 장촌 남새전문 협동농장에서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줄 남새 비배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추들이 언실고추 1호를 비롯해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새품종의 고추들입니다. 고추가 매우면서도 달달하니까 정말 먹기가 좋습니다. 올해 봄부터 심어서 재배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고추 한 개가 20cm 이상 큰 것도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딸 수 있어서 수확량이 정말 높습니다. 야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우리 언실에서 재배하는 것이 같은 면적에서 1.5배나 수확량이 높아서 얼마나 실리적인지 모릅니다. 한편 이들은 여러 가지 생물 농약들을 정상적으로 뿌려줘 남새 생산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병해충 발생 요소들을 미리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 치기를 잘해서 애써 키운 남새 작물들이 큰 물에 의해 유실되는 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칠색성어를 많이 기를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서흥군 보만양어사업소에서 칠색성어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양어 체계를 받아들여 칠색성어 양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칠색성어의 살찌 음식이 쭉 비육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명 무지개 성어라고 부르는 이 칠색성어는 요로가에 속하는 참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삼복철에 물온도 보장,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새벽과 낮에 물온도를 정상적으로 재고 그 온도차를 기록해서 그에 맞게 모기 시간을 선택해주고 있는데 제일 적당한 물온도는 13 내지 18도씨입니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칠색성어의 모기 보장을 과학적으로 하면서 물소독 사업을 짜고 들어 칠색성어의 증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몬고리 리오객 자동차 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뜨거운 조국의 공장애를 안고 자기 일터를 알뜰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사업소군에 품종이 좋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번에도 밭대들을 새롭게 조성해 놓았는데 보기에도 좋고 사업소의 면모가 구전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휴식터의 주변과 건물이 난간, 지붕 위에도 화분들을 올려놓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사업소가 꽃 속에 묻혀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간만 있으면 스스로가 이렇게 화분들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터를 자기의 손으로 하나하나 꾸려가는 과정에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게 되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더욱더 간직하게 됩니다. 사리온 백화점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지니고 봉사 환경을 개선하고 상업봉사 조직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대성백화점도 가서 보고 평양 아동백화점도 가서 보고 우리 백화점 종업원들이 이 토론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품 진열해 놨습니다. 제가 다 만져보고 기호에 맞게 고르니까 정말 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상업 전략을 세우고 질 좋은 생활 필수품들과 대중소비품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음으로써 봉사활동을 인민들의 요구와 기호에 맞게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화초사업소 영문꽃상점에서 갖가지 아름다운 꽃을 잘 키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쁨과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화정서 생활에서 꽃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생활을 위주로 하여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특히 장미나 카네이션, 국화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 봉사자의 말에 의하면 장미의 색깔과 모양은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고 그 향기는 아주 유쾌하고 활달한 정서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기념으로 주고받기도 좋고 또 방 안에 놓으면 그 정서가 더욱 짙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미를 비롯한 갖가지 꽃들을 많이 준비해놓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식도 해주고 꽃다발도 엮어주면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8월 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이 대유행 전염병이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보건위기라고 평하면서 세계적인 대유행병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대 위기를 넘겼다고 믿었던 많은 나라와 지역이 또다시 새로운 발병지대로 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난 7개월간의 비루스 감염 상황을 재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발생했다는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계보건기구도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이 비루스가 이렇듯 인류에게 무서운 대재앙을 몰아오리라는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악성 비루스는 발생해서부터 지난 200여일 기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으로 퍼져서 7월 31일 현재 68만 2천여 명의 사망자와 1774만 4천여 명의 감염자를 산생시켰습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비루스가 이렇듯 사람들의 생명을 시시각각 앗아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피해 상황은 지난 7개월간 세계 앞에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었습니다. 유럽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이탈리아의 실태를 놓고서 여러 국제기구와 보건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서 전염병 발생 초기 강력한 방역 대책을 취하지 못한 탓에 지난 3월 초부터 전염병 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불과 40여일이라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사망자와 16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놓고 이 나라 사람들은 유럽의 문명을 대표하던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암흑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북부의 공업도시 베르가모는 죽음의 도시로 변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야 깨닫고 방역 조치에 급급했지만 순간의 방심이 초래한 후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한 조기 방역 대책을 제때 취하지 못한 결과 3월부터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까지도 전염병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7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15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470만 5천여 명이 비로소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의 피해 상황을 놓고 미국의 한 의료 전문가는 2달을 놓친 것으로 하여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라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주들에서 올바른 방역 대책도 없이 때이르게 공공시설들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도 가고 공원과 해변가에 몰려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닙니다. 이런 것으로 하여 지금 국내에서는 새로운 감염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앞으로 1억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일부 나라들에서는 감염증 피해가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자 방역 조치를 때이르게 완화했으며 결과 집단 감염, 재감염을 비롯한 2차 파동이 일어나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긴급 사태가 해제된 이후 국내에서 감염자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7월 31일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1,570여 명으로서 이 나라에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영국, 프랑스, 이스파니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섣부르게 방역 조치를 해제한 결과 또다시 집단 감염 사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는 전염병 실태를 예리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설마 이 비루스가 자기 나라에까지 들어오겠는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매달려 엄격하고 철저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 이 악성 비루스는 국경과 대륙을 횡단하여 세계의 6대륙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갔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세계 곳곳에서는 매일마다 전염병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애원의 목소리가 그칠 새 없고 너무도 억울하게 숨지어가는 무고한 인생들의 비참상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되어 집중 치료실에 있습니다. 저는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난 오빠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받고 갔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빠는 땅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집중 치료실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세계가 직면한 비극적인 사태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순간의 방심이나 만성적인 태도, 섣부른 방역 조치의 완화가 얼마나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고민하며 사소한 부족점이 있을세라 앞질러가며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은 현 시기 우리 인민의 안녕과 우리 조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우리 경내에 악성 비루스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 교폐하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안일과 방심, 안일해도 허용하지 않고 우리 봉쇄진을 1100배로 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빈 공간과 불확실한 점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사건화하여 엄격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만성병과 해이성,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지금 장마철에 들어선 데 맞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정황들을 예견성 있게 타산하여 감시 초소들을 증강 배치하고 공중과 강하천을 비롯한 이 전염병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이 통로들과 공간들에 대한 방역학적 감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교도와 항철도역들에서 반입되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과 취급 질서를 철저히 비상방역 규정 요구에 맞게 하도록 계속 주의를 돌리고 감독 통제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시키도록 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잃지 말고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